발표자 김민성입니다. 엣지와 영역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4-1 엣지 검출입니다. 엣지란 밝기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 사이의 경계면을 의미합니다. 사과 사진을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사과 사진의 픽셀 값을 나타낸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밝기 차이가 나타난 부분을 찾으면 물체의 경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꼭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도 경계면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그린 그림을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물체와 배경의 밝기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는 부분이 물체의 경계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 물체의 경계를 찾기 위해선 밝기 차이가 일어나는 저기 주황색 점선과 같은 미세한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밝기 차이가 일어나는 저 미세한 부분을 찾는 방법은 미분입니다. 미분을 수행하는 데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전진차분, 후진차분, 중앙차분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제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미분값이 동일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전진차분은 현재 위치에서 약간 앞쪽의 점과 현재 위치에서의 점을 사용해서 미분을 계산하게 되고, 후진차분은 현재 위치에서 약간 뒤쪽의 점과 현재 위치의 점을 사용해서 미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중앙차분은 현재 위치에서 약간 앞쪽과 뒤쪽 두 점을 모두 사용하여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실상 수학적으로 중앙차분, 전진차분, 후진차분은 다 같은 미분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차분과 EDX 전진차분은 같은 미분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앙차분과 EDX 전진차분을 비교해서 이제 접선을 저희가 그려볼 건데, 파란색 선이 X에 대한 진정한 접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중앙차분에 대한 접선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은 EDX 전진차분에 대한 접선이 되는데, H가 정말 0에 가까운 값이 된다면은 사실상 저기 세 가지 접선 다 모두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H가 그냥 어느 정도의 막 값을 가지게 된다면은 오차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X 쪽을 향해서 접선이 더 기울어진다면은 X의 그 양쪽을 바라보게 되는 중앙차분이 더 진정한 접선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차분이 가장 정확한 미분이 가능합니다. 중앙차분은 이제 현재 픽셀은 건들지 않고 이전 픽셀과 다음 픽셀 간의 차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픽셀을 이제 컨볼루션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컨볼루션 필터로 나타내게 되면은 마이너스 0.5, 0, 0.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제가 마이너스 1, 0, 1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소수점으로 이제 필터를 계산하기보다는 정수로 계산하는 게 더 계산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는 2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앞에서는 1차원을 설명드렸는데 2차원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중앙차분을 2차원을 확장하게 되면은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또 미분 필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을 확장함에 따라서 필터의 크기를, 사이즈를 키워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또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차분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원본 이미지를 일단 1차원별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1차원별로 변경했을 때 양 끝에 0을 씌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 곱하기 3 필터로 계산을 하고, 이제 계산 시에 필터 계산 시에 음수 값이 나오면 0으로 처리하고, 255 가장 밝은 값을 넘어갔을 때는 255인 값으로 동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 차분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좌우 픽셀 값만을 보기 때문에 클램핑 기법으로 인해서 밝기 미세한 변화가 있는 곳은 그냥 다 0으로 처리가 되고, 정말 급격한 그 변화가 있는 부분만 엣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좌우 두 개의 픽셀만 보기 때문에 픽셀 차가 매우 작아서 엣지가 좀 옅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 필터입니다. 프리 필터를 이제 적용 시에는 이미지에
제로 피딩을 씌워준 다음에 3 곱하기 3 필터로 계산을 씌워줬습니다. 이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서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네, 프리 필터는 이제 좌우 픽셀뿐만 아니라 상하의 픽셀도 모두 고려해주기 때문에 픽셀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구간에서도 픽셀 차가 더 큰 그 중앙 차분 필터에 비해서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구간도 더 많은 픽셀이 고려되기 때문에 중앙 차분 필터랑 비교를 해서도 더 큰 픽셀 차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엣지가 중앙 차분 필터에 비해서 더 뚜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필터가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인 경계만을 잘 파악한다는 이제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프리 필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소벨 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벨 필터는 이제 프리 필터와 다르게 상하 좌우의 가중치를 2로 더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가중치를 2로 더 주게 되면은 이미지에 픽셀을 적용하게 될 때, 필터를 적용하게 될 때 픽셀 차가 더 크게 나서 엣지가 더욱 더 선명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벨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프리 필터와 이제 소벨 필터 적용한 이미지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소벨 필터가 가중치가 더 크기 때문에 엣지가 더 선명하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진 부분에서도 소벨 필터가 엣지를 더 잘 찾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벨 필터를 사용해서 각 방향의 미분 값을 얻고 엣지 강도와 방향을 찾아내는 과정을 나타내었습니다.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소벨 필터를 사용해 6과 -6이라는 미분 값을 얻어내었고 미분 값들의 제곱과 루트를 통해서 엣지 강도인 6 루트 2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탄젠트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아크탄젠트 6분의 -6을 통해서 그 기울기의 방향인 -45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방향을 표시해 준 걸 볼 수 있고 이제 기울기의 방향과 수직인 부분에 엣지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빨간색 점선으로 엣지 방향을 나타내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1차 미분을 통해서 밝기 변화량이 큰 부분인 엣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한 필터가 생겼는데 이 방향들의 변화량을 통해서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기 변화량의 최대 방향을 가리키는 기울기 방향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 기울기 방향과 수직인 엣지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밝기 변화량의 크기만큼인 물체 경계선의 선명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엣지의 강도를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원을 확장함에 따라서 그 엣지의 강도와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차 미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선 밝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밝기 변화 정도는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계단 엣지랑 서서히 변하는 램프 엣지로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계단 엣지와 램프 엣지의 상황에서 1차 미분과 2차 미분을 고려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계단 엣지와 램프 엣지 상황에서 1차 미분을 수행할 때 계단 엣지의 경우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높은 미분 값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미분 결과에서는 긴 봉우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에 램프 엣지의 경우는 픽셀 값이 서서히 변화하므로 미분 값은 작고 길게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 결과적으로 램프 엣지의 경우 이제 희미하고 두꺼운 엣지가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차 미분은 엣지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확한 엣지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차 미분을 통해서 밝기 변화율의 극대 또는 극소점을 찾아내고 이 교차점에서 연교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해 줌으로써 엣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엣지 검출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4-2의 캐니 엣지입니다.
앞에서 이제 4-1에서 설명드린 소벨 필터는 엣지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램프 엣지 같은 경우에서 1차 미분을 통하게 되면은 서서히 밝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밝기 변화량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엣지가 희미하고 두껍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램프 엣지는 정확한 물체의 경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케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엣지를 검출할 때 성능을 구분하는 정도를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굿 디텍션, 엣지 검출을 잘 해야 됩니다. 실제 엣지 포인트를 표시 못할 확률이 낮아야 되고, 엣지가 아닌 포인트를 표시할 확률도 낮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티오가 최대화되어야 되는데, 이 신호대 잡음비가 최대화되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뒤로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론 굿 로컬라이제이션, 실제 엣지 위치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only one response to a single 엣지, 단일 엣지에 대해서는 단일 응답이 필요하다.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엔 램프 엣지의 경우 이제 두꺼운 엣지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꺼운 엣지 때문에 그 실제 엣지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엣지가 두껍고 길게 그려지기 때문에 뭐가 엣지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엣지 위치에서 하나의 엣지로 표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봤던 굿 디텍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엣지를 잘 찾기 위해서는 이 SNR, 신호대 잡음비를 최대화해야 됩니다. 신호대 잡음비가 최대화되면은 잡음이 최소화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잡음을 최소화를 시킨다면은 SNR이 최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케니 엣지에서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 가우시안 필터 마스크는 가우시안 분포 함수를 근사하여 생성하게 됩니다. 가우시안 분포란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갖는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우시안 필터 마스크는 중앙부에서 비교적 큰 값을 가지고 주변부로 갈수록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이제 마스크의 중심부에 큰 가중치를 주고 주변부로 갈수록 작은 가중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마스크를 사용해서 중심 픽셀을 결정한다는 것은 중심 픽셀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난 후에 이제 주변 픽셀의 정보들을 조금씩 가져가겠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각 픽셀이 주변의 정보를 조금씩 담기 때문에 주변 픽셀과 비슷해지지만 자기 픽셀의 정보를 좀 더 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밝기 차이가 나는 곳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밝기 차이가 여전히 나기 때문에 엣지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무디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표준 편차 값을 되게 많이 높이게 되면은 결국 이제 표준 편차가 퍼지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많이 퍼지게 돼서 결국 평균값 필터랑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이제 밝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되고, 그 말은 그 밝기 차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즉슨 이제 엣지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때 5 곱하기 5 필터에 표준 편차를 그냥 1로 두고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케니 엣지에서 가우시안 필터링을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 이미지가 조금 더 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니 엣지에서는 앞에서 이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해서 노이즈를 제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벨 필터를 적용시켜서 엣지를 검출하게 됩니다. 이제 소벨 필터를 적용하는데 각 방향, X, Y 방향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난 뒤에 이 이미지를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그레디언트, 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이 식을 통해서
오른쪽 맨 끝에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본에서 소벨 필터링 한 것과 가우시안 필터링 후 소벨 필터링 한 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가우시안 필터링을 해준 이미지가 더 잡음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미지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 램프 엣지 같은 이 밝기 변화량이 서서히 변하는 부분이 약간 희미하고 두꺼운 엣지가 아직도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실제 엣지 위치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하나의 엣지로 표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캐니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위치와 하나의 엣지만을 표시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최대 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빛최대 억제는 이제 엣지 강도가 큰 진짜만을 제외하고 모두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코드 구현 원리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벨 필터에서 이제 각 방향에 대해서 미분값을 얻게 되고 그 기울기의 방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울기의 방향을 0도, 45도, 90도, 135도 중 하나로 근사화를 시켜줍니다. 이 근사화를 시켜주게 됨으로써 이제 저는 수평, 수직, 대각일 경우로 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각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인접한 픽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경우에 따라서 인접한 픽셀의 두 개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비최대 억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비최대 억제를 진행해본 이미지입니다. 가우시안 필터링 후 비최대 억제를 진행한 것이 조금 더 이제 엣지가 얇아진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나 원본 비최대 억제한 이미지에서는 아직도 잡음이 좀 많이 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필터링 한 이미지에서 사실 아직 모자 부분 안쪽을 보시면은 옅은 엣지가 있는 걸 아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이즈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게 됩니다. 엣지는 이제 사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인계값을 통해서 엣지를 판별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히스레시스 엣지 트래킹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T-high, T-low라고 인계값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high보다 이 T-high보다 인계값보다 높은 경우에는 무조건 엣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low보다 무조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엣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T-high, T-low 사이에서 이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엣지가 그 초록색 부분에서 노란색 부분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면 강한 엣지를 판별하고 엣지를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T로우 부분에서 그리고 노란색 부분까지 이제 엣지가 이어지게 되면은 이 엣지는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T-high, T-low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엣지도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캐니 엣지 딕테이션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가우시안 필터링 해준 이미지가 더 엣지가 더 잘 잡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3 허프 변환입니다. 영상 처리에서 직선의 정보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자율주행 시에 도로의 차선, 윤곽 또는 건물, 구조물, 객체를 파악할 때도 이제 이 직선적인 특성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검출 방법 중 하나인 이 허프 변환은 2차원 XY 좌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파라미터 공간으로 변환하여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xy 공간상에서 이 한 점에 저희가 이 좌표를 알고 있다면은 다른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AB 파라미터 공간상에서
b는 마이너스 x1a 더하기 y1 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AB 파라미터 공간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는 이제 이 직선 방정식 위의 모든 점은 xy 공간에서 x1, y1이 지나갈 수 있는 모든 직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xy 공간에서 두 점이 있다는 것은 AB 파라미터 공간상에서도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AB 파라미터 공간상에서 각 직선의 방정식 위의 점들은 XY 공간상에서 점들이 지나갈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XY 공간상에서 한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XY 공간상에서 그 두 가지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AB 파라미터 공간상에서 교점이 지나가는 직선이 엄청 많다는 의미는 결국 XY 공간상에서 직선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위 그림은 XY 공간에서 세 가지 점을 AB 파라미터 공간에 나타내 본 것입니다. AB 파라미터 공간에서 초기의 모든 배열값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각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직선이 지나가게 되는 곳은 값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선이 많이 지나간 교점 부분은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이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교점의 좌표값이 결국 XY 공간상의 세 점이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Y의 절편값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렇게 배열로 표현하게 될 경우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A를 이제 기울기로 표현할 경우에 XY 공간상에서 기울기는 사실상 무한합니다. 하지만 이제 AB 파라미터 공간상에서 그 기울기 값은 배열의 좌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좌표계 형식의 직선의 방정식이 사용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위의 극좌표계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R은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XY 공간상에서 한 점의 그 좌표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R 세타 파라미터 공간상에서 세타 값만 결정이 된다면은 R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XY 공간상에서 마이너스 90에서 180도로 세타 값을 변화해주면은 R 세타 공간상에서 R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R 값이 결정됨으로써 그 삼각함수 형태의 곡선이 R 세타 파라미터 공간상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XY 공간상에 좌표가 많다면은 R 세타 파라미터 공간에도 삼각함수 그래프 형태의 곡선이 여러 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곡선들이 만약 교점이 생긴다면은 그 교점은 이제 세타와 R 값을 통해서 XY 공간상에 세 점을 이어주는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니 엣지를 진행할 때 이미지를 먼저 불러옵니다. 그리고 누적 배열을 초기화 해주게 됩니다. 이미지에 이제 모든 픽셀을 순회하면서 255의 값을 가지는 엣지 픽셀을 찾습니다. 이 픽셀에서 이제 이 엣지 픽셀에서 세타 값을 변경해가며 R세타 파라미터 공간상에서 그 삼각함수 형태의 곡선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쌍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된 곡선이 이제 지나가는 곳, 그 삼각함수 형태의 곡선이
누적 배열 위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 배열 값을 이제 일씩 다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작을 모든 엣지 픽셀에 대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주변 셀과 비교해서 현재 셀의 최대 투표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아닐 경우 억제를 하는 비최대 억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누적 배열 공간상에서 비최대 억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최대 억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 그 제가 지정한 인계값 이상의 투표수를 가진 다음에는 이걸 다시 XY 공간상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프 변환한 이미지입니다. 직선을 어느 정도 잘 찾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진행 시에 이제 투표수에 관한 인계값을 제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 인계값을 높이게 되면은 투표수 값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직선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니 엣지 디텍션을 조금 잘 못하게 된다면은 직선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꼬이는 경우도 생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